이 과정에 이제 오신 분들은 그 공부가 좀 깊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주 초심자도 계시고 이래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깊은 것은 깊게, 쉬운 것은 쉽게 할 테니까 혹시 좀 어렵거나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도 돼요. 질문 언제든지,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으니까 그 용기를 내셔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모르는 때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공부에 동기부여도 되기 때문에 모를 때는 항상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과정은 이제 제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우리 총무장 진우 스님께서 선명상 대중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 선명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하자 하셔서 그 취지에 이제 공감해서 저도 선명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이 이제 금강 스님이시고 제가 간사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선명상 아카데미라는 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선명상 아카데미라는 것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하나의 공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과정의 이름을 선명상 아카데미라고 하고요. 이 선명상 아카데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 입문 사주 프로그램이에요. 입문 과정이죠. 입문 과정. 선명상에 입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문 과정을 사주하는 것을 2박 3일 동안에 집중해서 2박 3일 동안에 사주 프로그램을 2박 3일에 이수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초심자들은 처음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은 입문 과정으로 이해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포교사님들이나 선명상 지도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 공부를 우리 거사님처럼 20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다는 게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15년, 마늘님하면 20년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선명상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부 과정으로도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드릴 테니까 톡방에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명상 스트레스와 괴롭고 불안한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금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선명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요 탑 사진이 이제 종도타워입니다. 종도타워. 여기 남산이고요. 자, 요 코스는 원래는 이제 4주 코스예요. 4주 동안 하루에 한 2시간, 1시간 반 내지 2시간 공부하는 코스인데, 요렇게 이제 크게 보면 1강에서부터 1강 선명상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9강 걷기 명상하는 법 10가지 이렇게 쭉 모듈이라 해서 요 8가지 공부 테마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떼다가 강사하실 분들은 요걸 떼다가 이제 자기가 편집해도 되고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 이제 강사가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와 프로그램 전체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문답 시간을 가진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지수나 마음 평안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한다. 이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여기서 그냥 쉬러 오셨으니까 쉬는 걸로 했고요. 상견례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를 이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제 30초나 1분 스피치를 하고 인사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선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예요. 선명상이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명상이다. 자, 요게 이제 선명상의 개념 정의예요. 우리가 이제 뭐니 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이든 재산이든 명예든 뭐 지위든 뭐니 해도 사람 마음 편한 게 최고죠.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마음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선명상을 하자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지금 바로 마음 편안이는 선명상을 하자.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그리고 불안한 삶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이르게 하고 평안한 마음에서 지혜를 밝혀 행복한 삶에 이르게 하는 힘이 선명상에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해서 마음 편안한 것은 아마도 누구든지 대체로 많이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명상은 그냥 마음 편안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밝은 지혜가 나게 하는 거예요. 밝은 지혜. 이게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밝은 지혜가 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은 이 선명상밖에 없어요. 대개는 마음 편안하거나 마음이 고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도 거기서 밝은 지혜가 나와야 돼요. 그걸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깨어있기라고 그래요. 같이 부터 깨어있기. 깨어있는다는 거죠.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밝은 통찰의 지혜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참선이나 명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선이나 명상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어떻게 쉬우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 편안하면서 거기서 밝은 통찰의 지혜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마음 편안하고 통찰의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힘이 생겨가지고 내가 모든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뭐 예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인간 완성이 우리가 명상을 수행을 해보니까 인간 완성의 길인 것 같더라 이렇게 하는데 답이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내 밖에 어떤 절대자이나 신이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빌어서 원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밖으로 하나님이나 절대자나 부처님에게 빌어가지고 기도해서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길도 있지만 이 선명상은 뭐냐면 그런 방법보다는 자기 마음을 닦았어.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서 밝은 지혜를 밝혀가지고 자기 완성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명상은 인간이 인간의 자기 완성의 길이고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고 내 마음이 바로 절대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내가 절대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선명상이 있는 거죠. 사실 이건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명상은 동서고금에 유행하였고 종교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그렇습니다. 명상은 뭐 특정 종교의 유산이 아니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명상은 다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상이 누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고 명상은 종교를 떠나 인류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해왔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명상 앞에 선자를 붙여서 선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 전통의 참선과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할 때 남방 상자부 성가의 명상 전통이에요. 수행 전통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 그리고 서양의 과학 기반의 현대 명상. 요즘 이제 서양이 명상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잘 아시죠? 뭐 하버드나 뭐 유명한 그런 대학이 다 지금 명상 연구를 하고 있고, 명상 과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화돼가지고, 지금 뭐 미국의 유수한 종합병원은 다 명상을 가르치고 있고, 또 명상이 스포츠, 교육,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명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동양에서 명상이 우리가 탄생해가지고 그게 서양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서양이 명상이 과학을 만나가지고 훨씬 더 대중화된, 쉽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아,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참선이라는 좋은 명상 전통이 있지만은 이게 현대화되고 대중화되고 과학적인 기반으로 갈 때는 서양 명상이 훨씬 더 앞서가는 면도 있습니다. 앞서가는 면도 있으니까 이제는 뭐 누가 낫다, 누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명상이 대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명상이란 뭐냐면 우리 전통의 참선과 남방의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과 서양의 과학 기반의 현대 명상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는 거죠. 조금 감이 옵니까? 예. 그러니까 참선을 쉽게 말하면 선명상은 참선과 명상을 다 아우른다는 거죠. 그걸 선명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통 석방에서는 명상을 조금 약간 이렇게 하열시해요. 그 명상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힐링하는, 스트레스나 좀 줄이고 그냥 마음 편하기 위해서 마음 다스리기 하는 것이니까 그 명상은 좀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깨달은 도를 추구하는 그런 길에서 보면 이게 조금 차원이 낮다고 보여지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아주 고준하고 전통적인 그런 것도 존중돼야 되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갈등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삶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명상도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굉장히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 절실히 와닿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종교적인 장벽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괴로움에 빠져 있고 내가 친구나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치유 명상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치유 명상도 아우르고 또 깨달은 명상도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을 다 융합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제공을 해주자 하는 것이 선명상이라는 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저는 이게 굉장히 탁월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탁월한 지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도 있고 아직도 이게 잘 개념이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도 있거든요. 뭐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면은 어느 것이 옳다고 집착하지 말고 건기에 맞게,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유치원 학생에는 유치원에 맞게, 그죠? 저 대학원생에 대학원생에 맞게, 80 노인에 맞게 이렇게 안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선명상은 모든 것을 아우르자는 취지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선명상은 우리 마음을 평안하고 통찰의 지혜를 밝히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 평안, 같이 부릅니다. 마음 평안, 통찰의 지혜. 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요 마음 평안 것과 통찰의 지혜가 같이 있어야 선명상인데, 우리가 마음 평안만 있어도
요건 반쪽짜리 명상이고요. 통찰의 지혜만 나와도 반쪽짜리 명상이. 요건 내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을 평안히 하고 통찰의 지혜를 밝히는 참선 명상을 통칭하여 선명상이란다. 선명상은 인류의 마음 평안과 지혜를 밝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스님께서 인간 완성의 길이라는 말을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밝혀가지고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예, 홍익인간. 예.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스님이 지금 거의 도사가 오셨어요, 지금. 제가 강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딱딱,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그동안 공부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어디 뭐, 엉뚱한 데도 많이 갔다 오셨죠? 뭐, 그럴 겁니다. 이 세상살이가 꼭 눈 맑은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눈 맑은 사람을 바로 만났습니다. 고 스님을 저는 바로 만났어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잡법 같은데, 자화자찬 같은데,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 몇 살이죠? 19살. 제가요, 좀 말이 길어지는데 죄송한데, 제가 12살에 제가 학교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2살에 중학교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영덕 고향에 장육사는 절에 가가지고, 그 절에 간 이유는 불교 신자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 자꾸 일 시키니까, 나는 이제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놀러 다니고 책 보는 걸 좋아했는데, 집에 있으면 저희 집이 농사 일이 좀 많았어요. 또 제가 장손이니까 자꾸 일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꾀를 냈어요. 무슨 꾀냐? 어떻게 하면은 좀 일을 안 하고 책 볼 수 있을까, 놀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절에 가서 좀 책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한 말씀 안 하고 하숙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숙비를 가지고 절에 가서 한 달간, 절에 가면 먹고 노는 줄 알았어요. 책 보는 줄 알고. 가보니까 방을 이제 2인 1실을 썼는데, 이웃 동네에 이제 경북대 공대 1학년이 와가지고, 이분은 독실한 불자예요. 나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웬걸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예불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겨울날, 이 겨울에.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 근데 또 순수해가지고 나는 형님이 그러니까 잘잘잘 따라다녔거든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 모르는데 엄청 불교를 많이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보름쯤 다니까 어른도 예불문도 의미도 모르고 왜냐면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다 했어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전에 먹고 사니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절절절 따라가고 했는데, 보름쯤 되니까 예불문도 어른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님 보고 이제 예불 끝나고 잠깐 앉아 있는데, 형, 저 앞에 이제 부처님이 계셨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그래 손깍질 하면서 그랬더니, 부처님이요. 부처님이지. 그랬죠. 나도 부처님입니다 하는데, 그 부처님이 누구냐고 내가 이제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형님이 깨달은 분이야. 여기까지도 이해는 됐어요. 깨달은 분이야. 그건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뒷얘기가 이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벼락 같은 얘기였어요.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중학교 2학년 12살 어린 마음에 나는 부처님이 절대자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왕 하느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그거 다투었거든요. 답이 없는 얘기지만. 둘 다 센 분인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얘기에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나도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깨달아가지고 부처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도 깨달으면 저기 앉아서 절도 받고
진리를 설할 수 있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중학교 2학년 시골에 생전에 서울도 한 번도 못 가본 이 친구가 딱 마음이 딱 꽂혔어요. 이야, 내가 이왕이면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지식을 만났던 거예요. 재밌죠? 그분이 누구냐면 요즘 그 유명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예요. 박문호 박사 아시죠? 유튜브에 박문호라고 한번 쳐봐요. 요즘 완전 날아다니는, 아마 똑똑해도 그런 똑똑한 사람이 없죠. 그때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시골에, 그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그 후보대학교 나왔거든요. 그 완전히 깡촌에 있는 저건데, 거기 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북대 공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잘 나가는 그런, 하여간 뭐 각설하고.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인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건데, 근데 이 깨달음의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얻은 사람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럼 깨달음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고, 아니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고 내가 세상에 이롭게 도움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명상은 인류의 마음 평안과 지혜를 밝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이제 답이 나왔습니까? 잘 이해하셨어요? 누가 물으면 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계영 스님 선명상이 뭐예요? 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저분이 포교사예요. 유명하신 포교사님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딱 결론을 냈습니다. 아주 정답이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통찰의 지혜를 밝혀가지고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친구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명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명상하는 방법. 선명상하는 자세인데요. 자, 먼저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은 명상은 자세는 그렇게 원래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나 초보자가, 입문자가 이제 입문할 때, 처음 입문할 때 이 자세를 좀 배워 놓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공부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보통 앉을 때는 가부좌라는 자세가 있어요. 가부좌.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법당에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세가 가부좌라는 자세예요. 양쪽 발을 이렇게 딱 꼭 X자로 꽂아가지고 당당하게 위험 있게 앉아있잖아요. 이 자세는 인간이 이제 앉아있는 자세로서는 가장 위험 있고 안정적이고 이제 오래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자세에서는 졸아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네, 졸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자세가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다리가 굳어 있거나 허벅지에 살이 많거나 하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가장 안정적인데 여기 안 돼도 괜찮아요. 여기 안 될 경우에는 반가부좌라 해서 제가 이따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반쯤 이렇게 걸치는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자로 해가지고 양반 다리처럼 하는데 보통 이제 다리를 겹치지 않고 그냥 늘어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부좌나 반가부좌나 평자나 어떤 자세도 좋다. 이게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가부좌 자세니까 좋다. 가부좌 자세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좌나 반가부좌나 평자도 좋고 또 걸으면서도 해도 돼요. 걸으면서. 그러니까 명상을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실 필요는 없고 요즘은 이제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명상을 해도 좋거든요. 또 의자, 우리 저 뒤에 선생님들처럼 요즘은 이제 의자, 침대 생활, 소파 생활이 대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서양식으로 지금 모든 것이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도 해도 되고 또 침대에 누워서, 침대나 소파에서 누워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요 자세는 그러나 배워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상할 때 기본적인 호흡 방법이 있어요. 호흡 방법. 물론 이제 그 명상이 기본적으로 잘 되면 호흡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따로 사실은 호흡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초보자들이나 입문자들에게는 그래도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고 하면은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에 마음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요거 순서가 잘못됐네요. 호흡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호흡 방법은 이제 우리가 숨을 이렇게 짧게 들으시면 허헉대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깊어지면 심호흡이 돼가지고 보통 공부가 깊은 사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호흡, 생활도 여유가 있고 호흡도 심호흡이 되는데 생활에 쫓이거나 스트레스나 화가 나면은 씩씩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호흡은, 명상할 때 호흡은 심호흡이 좋다. 심호흡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로 숨 쉬는 건 아닌데 숨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배를 내밀게 되면 이 배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면 좀 더 호흡을 깊이 들어 마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를 내밀고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내보낼 때는 배를 당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제 배로 숨 쉬는 걸 복식호흡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복식호흡, 같이 보면 복식호흡. 네, 복식호흡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집중 명상입니다. 지금 이제 요 말씀드리는 게 모든 명상의 ABC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명상을 원할 때, 명상을 하고 싶어 할 때는 호흡 집중 명상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빠르고 또 쉽고 또 종교나 이런 게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숨을 쉬잖아요. 그죠? 뭐 교회에 나가든 성당에 나가든 절에 나가든 다 숨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구든지 살아있는 존재는 다 숨을 쉬는데 그 숨의 흐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의식을 숨의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숨을 깊이 들어 마시면 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끼죠? 그럼 그 숨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 나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들숨, 날숨이라고 그래요. 들숨. 숨이 들어온다, 나간다. 들숨, 날숨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요런 호흡 명상법을 가르쳤는데, 요걸 이제 남방용어로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래요. 아나파나사티. 그래서 들숨, 날숨, 알아차림 명상. 들숨, 날숨,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또 어려워지니까, 저는 우리 성명상에서는 간단하게 호흡 집중 명상. 같이 없다. 호흡 집중 명상. 호흡 집중 명상.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숨이 들어가고 나는 흐름에 마음을 집중한다.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잡념이 떠오르겠죠. 이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딱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잡념이네 알아차리고 뭐에 집중해야겠어요? 호흡에 다시 집중을 하는 거죠. 잡념이 떠오르면 잡념을 알아차리고 놔버리고 잡념은 신경 쓰지 말면 신경 안 쓰면 잡념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오직 호흡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되면은 잡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호흡에 딱 집중이 돼 있으면요, 잡념이나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도망가 버려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도 호흡에 딱 집중해버리면 그런 근심 걱정거리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 걱정이라는 건 본래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그 생각에 내가 이제 걱정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에 자꾸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게 점점 커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과대망상이 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과대망상으로 안 가고 우울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자꾸 스며들지 않고 그걸 자꾸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면 알아차리고 바로 버리면 좋은데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을 알아차리고 바로 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했냐?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함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아차리고 버리는 훈련이 같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명상법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호흡 집중 명상이 가장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명상법이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이제 앉는 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다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가부좌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가부좌 자세는 이제 자주 쓰는 발을 허벅지 위로 올리고 반대쪽 다리를 X자 이렇게 끄가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X자는 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허벅지에 살이 많거나 관절이 굽고 이러면 이게 잘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청소년들이나 좀 이렇게 몸이 좀 운동을 통해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가하는 자세인데, 요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관절을 눌러주면은 우리가 지압을 하면 왜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시원하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치유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가부좌예요. 가부좌인데 이게 되는 분은 이렇게 하고 안 되는 분은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반가부좌 있죠. 반가부좌는 자주 쓰는 발을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고 반대쪽을 반쯤 이렇게 걸쳐 놓는 거예요. 발좀 걸치고 앞뒤 좌우로 살짝 몸을 흔들어 가지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이 방석 바닥에 밀착을 가장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안정적이죠. 예, 그리고 이런 자세도 좋습니다. 자, 이런 자세도 좋고요. 요게 이제 또 불편하다, 힘들다 그럴 때는 요 다리를 앞에 이렇게 놔주는 거죠. 양쪽 발을 다 방바닥에 두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평자라는 방법이에요. 평자라는. 요 자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또 가장 이게 자세가 안정적이야 오래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자세가 이제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이런 자세도 좋고 어떤 자세도 편하게 좋은데 이제 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반가부좌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의 모양이 있는데요. 손의 모양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손을 포개어 가지고 엄지를 맞닿아서 무릎 위에 이렇게 살짝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살짝 맡아서 손에 힘을 주지 마시고 어깨나 손이나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되 허리를 척추에 그냥 살짝 걸쳐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깨나 목이나 손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자, 이런 자세에서 숨을 쉽니다. 복식호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자, 이렇게 이제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이제 복식호흡 하는 것만은 명상은 아니에요. 그건 호흡이죠. 자, 명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명상은
호흡에 멈춰서 명상이 되는 게 아니고 호흡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자, 그래서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자, 숨의 흐름에 집중하는데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아요. 각자 하는 대로 해도 편한 대로 하도 좋은데 다만 저는 눈을 뜨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눈 뜨고 합니까? 감고 합니까? 눈 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 이렇게 좀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일상생활 할 때 일상생활하면서 그대로 명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명상하는 습관을 들은 사람은 생활하면서 명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생활 속에 이것을 특히 제가 생활인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명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일상생활에 똑같은 조건으로 수련을 해야 생활에 돌아갔을 때 그대로 그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그렇고 또 우리 선진 씨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눈을 뜨고 하는 게 좋다. 다만 이제 처음에 눈 뜰 때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많이 있으면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눈을 반쯤만 이게 반쯤 뜨고 하는 게 좀 방법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숨에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됐습니다. 잘 됩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했어요. 네. 질문 없습니까? 쉽죠? 어렵습니까? 학생 어때요? 할만해요? 네. 쉽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잡념이 떠오르는 걸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방법은 다 안다고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다스리지 못한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요 자꾸 호흡 집중 명상을 자꾸 훈련하고 습관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거든요. 그게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 고요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밝히는 방법을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까 얘기한 인간 완성의 길인 거죠. 되게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사고치고 세상에 무리를 빚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인도 치고 사기도 치고 그러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걸 우리가 이제 과대망상이라는 또는 망상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뭐 판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뭐 도지사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욕망도 그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거나 어떤 밖으로의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자기를 이제 조금 뭐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를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우리 전부 주관 속에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잘났다고 살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비춰볼 수 있을 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균형 감각, 그런 어떤 마음성, 그걸 이제 우리가 통찰의 지혜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쓸데없는 생각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통찰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면 자기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할 때 우리가 이제 거울이 있으면 거울은 본래 깨끗한데 여기에 먼지,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앉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앉으면 거울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에 깨끗한 성품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본래 있는 건데 먼지에 가려막혀가지고 그 성품이 비추질 못하고 있는 뿐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은, 본래 마음은 다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관계없이 또 교도소에 가고 안 가고에 상관없이 다 그 성품은 본래 깨끗해요. 본래 깨끗한데 어떤 생각, 어떤 작용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도소에도 가고 사기도 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쓸데없는 생각을 비현실적이고 망상하고 근심걱정하고 불안한 생각을 비우게 하는 거예요. 닦아내는 걸 해야 이렇게 보면 돼요. 닦아내면 어떻게 돼요? 본래 깨끗한, 본래 청정한, 본래 고요한, 본래 밝은 거울의 지혜가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 아, 내가 들어도 괜찮은 비유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사들이 많이 쓰는 비유예요. 네. 본래 청정한 거울과 같이 먼지, 망상, 잡념을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빨리 닦아내는 사람도 있고 먼지가 막 때와 먼지가 수십 년 잔뜩 쌓여있으면 한 번에 닦아져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닦아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명상도 마찬가지. 여기도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그 업식이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느낀 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좋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가 아주 쉽고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쫓아다니다가 평생 시간 낭비, 돈 낭비, 몸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중도 타워에 오신 거 보면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지 중도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공부하다가 혼란을 느끼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중도를 명심해야 돼요. 이걸 진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 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신일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늘
새기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거거든요. 우리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명상식으로 말하면 중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중도와 연결되느냐는 거는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가지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명상 자세, 호흡 집중 명상하는 법은 확실히 익히셨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상 자세, 호흡 집중 명상하는 방법, 명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선명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해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감고요. 그 이제 힘이 안 차려 집에서. 그 이제 몸의 컨디션이 만약에 뭐 피로하거나, 그죠? 건강이 조금 저러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앉기만 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좋은데,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앉으면 이렇게 졸은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잠깐 졸아가지고 한 1, 2분 잠깐 이렇게 쉬게 하면은 다시 개운해집니다. 개운해지면 그때 다시 이제 명상을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하시보다는 약간은 자기 몸의 컨디션이나 이 리듬을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 같이 해보세요. 집중. 그러니까 명상은 이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이 있어야 명상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없이 그냥 멍하니 있어버리면 그건 멍 때리기가 되는 거예요. 멍 때리기도 너무 바쁘고 생활에 쫓이는 사람에게는 멍 때리기가 필요해요. 멍 때리기 필요한데, 멍 때리기가 습관화되거나 멍 때리기가 이게 자주 반복되면 사람이 멍해지고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요함만 있는 거죠. 네. 고요함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늘 남인데 이용만 당하거나 아니면 늘 존중받지를 못해요. 존중받지 못해도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는 걸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그러면 지혜가 뭐라는가, 그 다음에 고요함이 뭐라는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윗바사나 명상하면 네. 평상시 호흡대로 그냥 숨이 들숨 날숨 평상시 호흡에 집중을 코끝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그 호흡 집중 명상은 지금 그 복식 호흡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지금 약간 깊게, 평소에는 그런 숨을 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지. 그 윗바사나 명상하고 호흡 집중 명상은 같은데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윗바사나 명상은 이제 통찰 집중 명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호흡을 통찰하거나 내 몸이나 마음이나 그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관찰해서 이것이 고무상 무하다,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통찰을 하는 게 윗바사나 명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는 호흡 집중이 윗바사나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통찰하는 거죠. 무상이고 무하라고 통찰하는 거, 관찰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호흡 집중 명상은 그 원리와 달리 호흡에만 딱 집중하면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생각을 딱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통찰과 고요가 함께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이해해 가셔가지고, 이제 윗바사나 명상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호흡 집중을 해도 되고 같이 써도 괜찮아요. 호흡을 밑바닥 할 때는 여기에 코끝에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감각만 예, 관찰을 하고 느끼고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뭐 감정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예, 보라고 그렇죠. 하는데 알아차리고. 지금, 예,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면.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저는 이제 알아차림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계속 그 알아차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호흡 집중 명상을 하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고요해지면서 있는 그대로는 지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 방법이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바로 하나가 되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빠사나만 있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빠사나가 사마타와 함께 가는 이빠사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빠사나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빠사나를 닦고 사마타도 닦아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약간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낫다고 하는, 낫다, 이거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여기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빨리 가는 길을 안내한다 그랬죠? 빨리 가는 거. 예. 영상에서는 호흡을 그냥 평소에 쉬는 대로 쉬고 하루에만 집중하라. 그렇죠. 이제 화두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화두하는 분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화두만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호흡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화두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두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화두를 얘기하지 않고 일단 호흡 집중 명상이 요거는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나와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윗바사를 붙이게 되면요, 윗바사는 굉장히 복잡해요. 공부해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많은 시간을 또 투여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뭐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쉽고 간단하면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호흡 집중 명상을 정리를 할게요. 호흡 집중 명상을 하루 단 5분이라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자, 여기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요? 5분. 이제 저는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하루에 5분만 하셔도 좋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5분을 하되 요걸 규칙적으로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7시는 7시, 저녁에 잠자기 전이면 잠자기 전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야 되고, 그 시간이 되면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활화돼야 돼, 생활. 같이 보면 생활화.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하다가 좀 귀찮고 너무 바쁘면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제도 안 했는데 바쁜데 뭐 명상이야.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안 할 명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 안 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안 했으니까 오늘 안 해. 그럼 하루 이틀 빼먹잖아요? 그럼 그저께도 안 했고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안 해도 돼. 이러면은 이제 명상은 이제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요? 생활화해요, 생활.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질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하루에 세수 안 하고 양치질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이걸 이 명상, 5분 명상이 생활화되면요, 명상 안 하면 자기가 몸이 반응을 해요. 뭔가 몸이 좀 찜찜하고 마음이 좀 찜찜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명상 안 했구나. 알아차린다고요. 그러면 명상하는 게 내 몸에, 내 마음에 더 편하고 좋다는 것이 되면은 명상이 이제 생활화된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자기를 생활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5분 규칙적으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삼매를 체험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매 체험. 여러분들 중에 삼매를 체험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15년 공부했는데 어떻습니까? 판매 체험해본 것 같은데.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러겠죠. 15년 그 체험 안 됐으면 이제 사실은 헛공부한 셈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삼매는 뭐냐면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삼매란 우리 마음의 잡념이 사라져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 들어가면 순수하고 유리같이 맑고 투명하면서도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요한 상태를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삼매를 체험한다. 그래서 마음의 고요를 체험하는 것이 명상의 보편 원리이고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명상을 하면은 가장 좋고 유익한 체험이 삼매를 체험하는 거예요. 삼매의 체험은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는 우리 본래 고요한 마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본래 고요함,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본래 고요하고 본래 청정하다 그래요. 그걸 이제 선에서는 본래 마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또 본래 마음. 그래서 이 삼매를 체험하면은 공부에 힘이 생겨요. 네, 공부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여 잡념을 다스려 삼매를 체험하는 명상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사람마다 다르는데 저는 아까 제가 하루 5분 했는데 5일 만에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기를 똑바로 안내, 중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화두로 딱 체험에 들어가니까 5분을 5일 만에 했는데 3회가 체험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이 내 안에 이렇게 밝고 고요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알게 됐어요.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런 체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왜 참선하는지 이유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그때 108배를 매일 하고 있었는데 108배 하고 땀 식히면서 5분을 앉았는데 이 5분 했는데 그렇게 5일 만에 체험이 되니까 108배 한 13분 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108배를 안 하고 15분을 자선을 했어요. 15분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15분 하니까 또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30분, 45분, 1시간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계속 좋은 체험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단 저만이 아니고 많은 공부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이런 과정을 밟는데 제가 이걸 이제 프로세서한 거는 5분 명상을 이제 충문장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걸 국민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도 오셨지만은 모든 온 국민이 하루에 5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5분 낼 수 있죠. 하루가 1440분인데 5분 명상을 못 한다면 그건 사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명상하면 어떻게 되냐? 내 본래 마음, 본래 고요하고 밝은 마음을 체험하니까 이걸 국민운동으로 하자. 온 인류가 이렇게 명상하는 인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운동을 하자는 취지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5분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면 언젠가 삼매를 체험한다. 그러면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 근데 삼매를 체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못할까요? 중간에 포기하면 체험 못해요.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다 아시죠? 그 비결이 뭐예요? 올 때까지 하는 거죠. 이 삼매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5분 명상을 하면 누구든지 다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게 우리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끊기면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루 5분 명상 하는 한은 언젠가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한 돌아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삼미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속하는 겁니다. 이미 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몇 분요? 5분을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을. 저는 이제 아침 7시를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하루 중에 내가 가장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나만의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5분을 딱 명상하는 습관을 들인다.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총무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명상 국민운동이다. 하루 5분 명상을 생활하기. 매일매일 하루 5분 규칙적으로 선명상하기.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5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호흡 집중. 그 다음에 세수할 때, 출퇴근을 할 때도 자꾸 뭐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자꾸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죠. 호흡, 숨 쉬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거시 걱정이 사라지도. 사무실에서, 화장실에서,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샤워할 때, 언제 어디서나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할 때마다 호흡을 챙겨서,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를 챙겨가지고 모든 생각과 괴로운 생각을 비워가지고 근심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이 생기면요, 근심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나거나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탁 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네. 탁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다스리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완성의 길로 내가 한 단계 진일보할 수가 있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면요, 이게 의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의 근심, 걱정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공부가 이렇게 자기 마음 다스리는 힘이 생기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밝아지는 사람은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도 편안하고 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명상을 오래 한 사람인데 얼굴이 밝지도 못하고 편안하지도 못하면 그건 공부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가끔 유튜브나 TV 같은 데 나와서 법문하시는 큰 선생님이나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 얼굴에 그 고분의 공부와 업이 다 이게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링컨이 그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인간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링컨은 도인이었구나 이래서. 링컨은 참선이나 명상을 몰랐지만 불교를 몰랐지만 삶의 진리를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이라고 나는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와 관계없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보고 듣고 희노애락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의. 물론 우리는 이제 마음에 드러나 있다고 보겠지만, 그러면 그 얼굴이 인생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이 고요하고 편안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선명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00일을 목표로 일단 시작. 이건 좀 저는 하여간 인디한 교제이시에요. 100일 목표보다도 인디안 교제식으로 하자. 이렇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선명상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앱 검색, 그런데 앱 검색을 하면 선명상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렇게 카운트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5시 반에 그 식사는 저쪽이 연수동이라 그래요. 저쪽 건물의 3층에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5시 반에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하는데 가급적 5시 반에 식사를 해주면 빨리 하면 빨리 치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모이는 것은 7시에 다시 모여가지고 제적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있나요? 예. 영상을 하는데 예. 이렇게 3년 들어가서 내가 싹 없어지고 텅 비었어요. 텅 비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이거 뭐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예. 아유, 그 귀한 체험하셨습니다. 체험 좋은 거.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체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 내가 나라는 걸 쥐고 있었는데 예. 이게 사라지니까. 그렇죠. 뭐 잠들어가게. 그렇죠. 또 다른 불안,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중도 정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중도 정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안목을 세우지 못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체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체험 자체는 아주 애를 쓰셔가지고 그것까지 간 것은 좋았어요. 근데 그 중도 정견이 선 사람은 그 체험을 해도 거기서 흔들림 없이 이게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래서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죠. 불안과 걱정 없이 이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게 왜냐면 이게 결국 나를 비우는 공부니까 계속 내가 없어지는 그걸 고요하면서도 또렷하면서 고요한 세계로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서 모든 아까 지금 그런 근심, 걱정, 불안도 거기서 싹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쥐고 있는 사람 상태에서는 네. 이게 쑥 사라지니까 네. 내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확 밀려왔거든요. 그렇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정견. 정견을 하면 네. 내가 사라지면 도리어 사라지든 말든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지금 선생님 아주 공부를 잘 하시고 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정견이 없기 때문에 그 불안이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어떤 경계를 돌파했는데 나 없어지는 그것까지 체험하기도 어렵지만은 나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걱정이 탁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견, 바른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세우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견을 세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정견을 세우려면 네. 중도를 알아야죠. 중도를 아는데 가장 쉬운 책이 뭐라고요? 쉬운 책. 쉬운 책? 네. 101본문. 처음 들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네, 101본문을 보셔야 돼요. 네. 뭐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고 선생님께서 늘 중도 정견을 갖추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뭔가 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깨달았다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보다 훨씬 더 깊은 체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거나 거기서 부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깨달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그걸 누가 검증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구니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 전보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견을 세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체험도 되고 그 체험이 또 공부에 힘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죠. 예. 한 50분씩 그 영상 봤는데요. 예. 한 30분
정도 하다 보면은 다리가 저려요. 예, 예,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요. 예. 그런데 가끔 그 다리가 저린 다리가 싹 없어지면서 제 몸이 이렇게 떠요. 네, 그 떠가지고 이거 뭐야? 그리고 한해지는데 그건 뭔가요? 그건 뭐 공부하시면서 여러 좋은 그런 체험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럴 때도 정견이 중요한 거예요, 정견. 예. 그러니까 그런 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잡념이 안 일어나, 잡념이 어느 정도 쉬어지면은 그 고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고요한 편안한 경계인데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걸 체험하니까 또 근심 걱정도 있어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그 경계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정견이 선 사람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끝까지 밀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그 공부의 동력, 나침판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그 관계없이 나침판을 갖고 그 배가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태풍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뚫고 나가는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거기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 멀리고 저리 밀리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러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정견을 갖추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백일몽 공부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예, 그 하는 게 좋아요. 예, 자, 예, 마지막으로 저 정도로 가요. 예, 예, 말씀을 괜찮? 그럼 두 분 다 하세요, 괜찮아요? 예, 하세요. 아니 저는 장례를 체험한다는 게 장례를 체험하신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얘기한 게 가벼운 산매를 체험하신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공중부양하는 같이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고요하고 편안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그런 그런 체험하면은 이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조금 가벼운 산매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견을 딱 갖춘 산매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화두 하나만 딱 잡혀서 이게 3시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화두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이 명상을 하기 전에 기도하다가 그렇죠. 기도도 그런 산매를 처음 합니다. 예. 갑자기 한 향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겁니다. 이게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딱 멈춰. 그렇죠. 그렇죠. 예. 시간과 공간을 총괄하는 거. 네. 또 시간이 순식간에 가고. 네. 네. 갑자기 이게 딱 이렇게 뭔가가 정지가 된 느낌으로 네. 딱 멈춰버렸다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 내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음. 뭘 하고 있는 것 그렇죠. 느낌도 예, 없이 맞습니다. 시간 공간이 잠깐 그게 오래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한 30초 1분 사이에 그렇죠.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그렇습니다. 딱 멈추면서 기도 산매를 네,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무슨 향기 같은 게 그때 이렇게 싹 번지던 그거하고 같이 산매가 깨어나 버렸어요. 그래.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못하고 예, 좋습니다. 그것도 산매. 그것도 산매죠. 예. 기도, 연불, 참선, 명상, 뭘 하더라도 다 산매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 이거 잘하신 겁니다. 또, 예. 원래 고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요해지면은 밝은 지혜가 네. 자주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명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믿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기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정견을 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응용하거나 또는 계속 공부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걸 계속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이나 아니면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좀 쉽게 설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에서 제가 안내 드린 말씀이 다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근심 걱정이나
이제 불안한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자꾸 해서 그것이 이제 자꾸 체험이 될수록 그런 고요함에 가까워질수록 근심 걱정이 이제 쉬워지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그게 쭉 습관이 되고 지으면은 스스로 화나는 것도 줄고 또 짜증도 줄고 또 근심 걱정도 줄거든요. 그거는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그 스스로 체험하게 돼 있죠.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예, 원리가 이런 것이니까 원리가 일단 이해가 되면 원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게 하고 그걸 체험하는 게 명상이다. 근데 이해만으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된다.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5분씩 해야 된다. 안 하고서 체험하려고 그러면 밥 안 짓고 배부르려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런 건 어리석은 거죠. 밥을 지어야,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는데 밥 생각만 한다고 배가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도 이게 생각이나 원리, 이론만 알아서 안 되고 이론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걸 내가 체험해서 할 때 내 살림이 되고 내 배가 내 배부른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렇죠. 이건 설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이론, 그 선명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마음에 체험하면 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쉬워지면서 본래 고요하고 밝은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도 나오고 또 힘도 생긴다. 내면에 힘이 생긴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 할만해요? 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좀 쉬셨다가요. 아까 5시 30분에 공양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7시에 뵙겠습니다. 예.